안녕하세요. 한 주일간 잘 쉬셨습니까? 네. 자, 오늘이 8번째네요.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8번째가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가 이제 유식 수행 단계로 들어갑니다. 유식 5위라 그러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5단계 중에서 제가 제목을 나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1송에서 25송까지를 공부했는데요. 1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선언이에요. 우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나와 나 아닌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인지되는데, 그렇게 경험되는데, 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 소속된 내 소유. 그리고 또 나하고 조금 더 친한 누구, 가족, 이렇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런 그 외에 또 나 아닌 상대하고 그런 관계를 항상 그렇게 이원적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거 착각이다. 일송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왜 착각인가를 2송부터 시작을 해서 24송까지 그게 왜 착각인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런 착각, 잘못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착각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쭉 설명이 있었어요. 그게 육식의 작용이었죠. 저장식, 그 다음에 자의식, 또 육의식하고 5가지 감각식, 지각, 이제 이런 파트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25송 해가지고 종합해서, 그래서 그런 유식의 어떤 본질이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본질이라는 거, 그리고 현상이라는 거, 이런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건데, 본질 내적인 거, 현상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사수 과제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나하고 나 아닌 거, 그러면서 그렇게 분리해서 갈등하는 그런, 또 우리가 착각하는 거, 그걸 심상이라고 표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실제 외형의 바깥에는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아니면 현상에 대해서든 뭐 물질의 물건에 대해서든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 그 외에 이 중간이든 간에 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는 진짜 본 모습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에 비춰서 착각하고 나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그런 망상이고, 그럴 뿐이다. 번뇌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런 내 안에 있는 그런 내가 소유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또는 그런 기억이나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 감정들, 뭐 대상들 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방아차기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을 거냐.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기억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그런 나의 견해들을 이제 좀 내려놓는 게 그 정리예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걸 내려놓고 이제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없겠냐 하는 데까지가 이제 정리였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모두 오직 식이다. 오직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느낌이고 내 경험이고 내 판단이고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그런 걸 어떻게 깨닫고 체험해 가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유식에서는요 5단계의 수행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깨달아 갈 수 있다. 그게 다 내 그냥 생각이었구나. 상대가 이러쿵 저러쿵,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그 모든 것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그냥 정말로 그 대상이나 상대나 세상이 그러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는데 이제 5단계의 과정이 있다. 그걸 유식 5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식 5위 5단계 수행이 5단계로 쭉 나와 있는데 자량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1단계는 일단은 수행에 필요한 복덕과 지혜를 쌓는 단계. 요거 나중에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2단계 가행이라 그래서 내가 복덕과 지혜를 쌓은 것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는 단계. 그래서 3번째 단계에 가서는 진리를 본다. 그리고 4번째 이제 보는 걸로 끝나면 완전치가 않아요. 우리는 한번 보면은 그 본 것을 잘 이렇게 내 안에 체득이 되도록 우리 왜 저장식에서 습기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가 뭔가 깨달아서도 그게 내 안에 충분하게 배워질 수 있도록 완전히 내 것과 되어지도록 그렇게 체화시켜가는 그런 단계가 수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궁극의 진리를 성취하는 단계다. 이런 5단계가 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5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첫째 1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단계가 복과 지혜를 비축하는 준비 단계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송입니다. 나아가 식을 일으켜서 유식의 성품에 머물기를 구하지 않는 동안은 이 지혜의 수면을 여전히 조복하고 단멸할 수 없다. 뭐 이 말 가지고 뭐 여기에 복과 지혜를 비축하는지 대체 안 나와 있어요. 네, 세친 보살이 유일하게 이렇게 본인이 모든 글을 쓰면 또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쓰셨는데 유식 3송은 해설서를 안 써서 그 10대 논사라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썼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10분의 훌륭한 분들이 쓰셨는데 그걸 다 모아서 잘 종합하고 해놓은 것이 성유신론이라는 게 있고 이제 이 현장법사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 복과 지혜를 비축하는 준비 단계가 뭐냐 하면은 밑에 학고부동한 믿음,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하는 단계다. 우리가 1송에서 25송까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 그게 착각이다.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이나 그렇게 많은 이런저런 인생의 그런 파도를 끊임없이 그렇게 겪고 있는 거였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1송에서 25송까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거는 이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문사수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 또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유의 시간도 필요하고 실제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6송에서는 그냥 내가 1송에서 25송까지 그렇다. 이렇게 우리 왜 보통 이론과 실천이라 그러죠.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실천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해요. 그냥 행동만 한다면 방향 감각이 없이 어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냥 가면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결과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그렇구나. 뭐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학고부동한 이런 우리 의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선한 의지를 내는 거 보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서원이라고 그랬고 원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걸 등산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구경이 아주 궁극적인 깨달음인데 요 앞산 가면 뭐 슬리퍼 신고 잠깐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가는 길에 무엇을 만날지도 모르는
끊임없이 성남 파도가 일어난다 그랬죠. 저장식에서. 그리고 온갖 현실에 그런 고난이 있는데 뭘 만날지도 모르니까 충분하게 뭐예요? 등산으로 치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죠?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네,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냥 스리퍼 신고 갈 수도 없고 식량도 뭐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또 뭐 내가 감기가 들거나 몸살이 났으면 안 되죠. 감기 몸살에 제가 표현할 때는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장애가 많다, 화가 너무 많다, 욕심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는 예비 수행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은 단계에서 화가 너무 많은 단계에서 수행이 나가면요 금방 거꾸러져요. 이는 마치 내가 한쪽 다리가 병이 든 채 절름거리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 나아갈 때 내가 어디가 좀 많이 부족한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심하게 정신적으로 좀 불편한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하고 좀 뭔가 이렇게 예비적인 수행을 하고, 그리고 충분한 양식과 충분한 등산 장비와 좋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야 도중에 화차하지도 않고 도중에 뭔가를 만났을 때도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1단계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 이제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자, 나아가 식을 일으켜서, 이제 식이 뭐냐 하면은 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자, 나아가 식을 일으켜서 그랬을 때 첫 번째 무슨 식이냐, 여기서는 어느 식의 작용이냐, 밑에 보셔요. 어느 식 같습니까? 힌트. 학고부동한 믿음 보리심을 일으켜서,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죠? 힌트만 보면은 아래에 5개 있어요. 욕승의 염정에 별경심서다. 그러니까 욕했을 때 뭐예요? 의욕, 욕심, 의도, 서원, 원력, 보리심이나 이런 서원을 일으킨다. 몇 식 같아요? 저장식이에요? 7식 자의식이에요? 6식 의식입니까? 5 감각식입니까? 아이고, 자의식은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저장식도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8식도. 6식이에요? 의식이에요? 이걸 다 갖추고 있는 건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해야 뭐 뜻을 내든지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6식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이나 서원을 내는 것도 첫째는 뭐죠? 이해를 하곤 해야죠. 이해도 없는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두 번째입니다. 나아가 식을 일으켜서 6번째요. 의욕을, 서원을, 보리심을 일으켜서 원력이라고 합니다. 유식의 성품에 머물기를 구하지 않으나. 유식의 성품이 뭐죠? 유식의 성품이 뭐냐? 25성에서 했어요. 진여, 무자성, 불성, 공, 승리, 이런 말 여기 보세요. 이것을 모든 법의 승리라고 읽어보세요. 또한 이를 진여라 한다. 항상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성품이기 때문에 유식의 참된 성품이란 있는 그대로의 성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식하거나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뭐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느끼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시가 되고 예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에 대해서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피카소가 굉장히 그림 멋지게 희한하게 그리죠. 굉장히 비싸긴 해도 우산도 이상하게 그리고 뭐. 근데 그걸 사람을 그렇게 본다고 했어요. 거꾸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비뚤어지게 보고. 예술이 아니죠.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 대상이 사람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는 그건 창의성이 아니고 모독이요.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거기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면. 뭐 자연 속에서 그렇게 해도 우린 그걸 굉장히 독특하다 아름답다 하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성품. 자, 유식의 성품이에요. 또 약간 더 설명드리면 20에서 24성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뒤틀리게 실제 없는 걸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마음의 모양을 만든 거 아예 생겨날 때 뭐요? 그냥 이걸 보면서 길쭉하다 이랬으면 뭐죠? 이것도 의타기성이죠.
이게 길쭉하고 말고 할 건 아니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뭘 그리나요? 길쭉하지 않는 거 얘를 상상하면 뭐예요? 얘는 조금 좁빗하고 길쭉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 약간 두리뭉실하다 둥글다. 얘 자체로 두리뭉실하다 둥글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전에 머릿속에 무의식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길쭉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하게 돼요. 의탁이성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요 절대적으로 얘가 좁히다거나 길쭉한 게 아니라 이거 길이에 비하면 뭐 또 얘는 또 뭐 길쭉한 것도 아니죠. 항상 상대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아예 생겨날 때부터 비교해서 본래적인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거지. 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원성실성은 아예 뭐 근본적으로 주객 이원적인 이런 걸 떠났기 때문에 또 그 자체도 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진여 불성 이런 게.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한 물건도 구하지 말라 이런 말 했다. 이제 기억나세요? 예. 그거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유식의 성품에 머물기를 구하지 않나. 그 유식의 성품이 있는 그대로에 내 마음이 착각하거나 내 마음이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깥에 상대 그대로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 아내, 뭐 친구, 동료 생각하죠. 상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내가 봐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성품에 머물기를 구하지 않는나. 머무른다? 또 의문 나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머무르란 얘기냐? 답이 미리 말했네. 식 이전의 마음이다. 식 이전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식 이전의 마음이 뭐죠? 식이 한 마음이 미하여 뭐가 생겼어요? 식이 생겼어요. 유식이. 한 마음이 어리석어서 마음이 딱 발생할 때 어리석어서 한 마음은 언제 일어나나요? 내 눈이 어떤 형태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뭐예요? 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또 내 귀가 소리를 족하면 어떻게 되죠? 한 마음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드는 소리, 안 드는 소리, 짜증나는 소리, 좋은 소리, 저 사람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하고 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에 가라. 그 이전에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 초기경전이나 뭐 니까야 쭉 보면은 계속 아니 반야신경이도 나오네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런 얘기가 뭔 소리요? 그러니까 내 눈이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맛볼 때 이럴 때 그 맛보는 접촉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거기를 봐라 이런 얘기. 글로 가라. 어떻게? 여기 한 마음이 나오네. 답이 나오네요. 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한 마음이 미하여 뭐예요? 식이 생기면 식이 생겨서 거기에서 견분 상분이 나온다. 이런 말 이제 그 80규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밑에 쓴 줄 아는데 안 썼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수행이 사티 수행 특히 마음 챙김 요즘 마인드풀니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럴 때에 내가 온갖 마음이 이미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예요? 이미 감정까지 일어나니까 그때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딱 접촉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 마치 문지기처럼 있잖아요. 딱 놓치지 않고 그러면 습관대로 뭐가 발생한지 우리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워낙 빠르게 일어나니까요. 그냥 들은 정도로 하시고 한 마음에 머무는 것은 어떤 상태이가? 설명이 다시 나오네요. 어떤 상태냐? 한 마음은 뭐예요? 주객이 없이 연결된 상태. 주객이 분리가 일어나면 뭐예요? 이건 이미 망념이다. 주객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으로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보통 불성, 진여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할 때에 경험하는 나가 있고 경험되어지는 대상이 너가 있고 요 직전에 그냥 뭐예요? 온전하게 경험만 있게 될 때 그때다 이거.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굉장한 뭐예요? 여러분이 왜 이런 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어떤 시골을 가거나 뭐 이러다가 갑자기 왜 석양에 그 노을이 막 들었을 때 너무너무 한순간에 감동하잖아요. 또 막 그 하늘과 뭔가 경외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어때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저 노을이 석양이 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도 있고 너 석양 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어때요?
그냥 막 그냥 동화되잖아요. 하나가 되죠. 감동이 일어나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촉하거나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보거나 맛보거나 할 때 온전하게 그냥 음미 상태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는 굉장히 힐링이 일어나요. 근데 놀이할 때도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내가 한참 몰입해서 놀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너기 놀이만 있는데 돈 따먹기 하면 안 그런다 그랬죠. 내기하면 철저하게 뭐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의 힐링이 되는 감동스러운 놀이가 아니죠. 이해되나요? 네, 이해 안 돼도 이제 조금 그냥 들어두시고 또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풀이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첫째는 약간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깨달으면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앞에 이 영어로 해놨네. 저를 위한 힌트였던 것 같은데 풀이이고 아예 나하고 너하고가 생겨나기도 전에 분리 이전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고 정말로 철저히 나와 너의 단계를 거쳐서 그야말로 니하고 나하고 정말 온 세상이 나와 철저히 분리되고 정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우리가 상호 의존적이고 연기적이고 정말로 우리가 함께구나.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구나. 이런 걸 왜 저기 기업도 초기의 기업이나 좀 조그만 기업은 경쟁 상대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큰 기업이나 훌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 상대를 키우라는 말을 그런 말 하죠. 모든 영역에서 다 통하는 얘기예요. 기업 사업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그런데 이게 풀이 이고 상태에 아예 분리 개념도 잘 없는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 제가 해놓은 건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괜히 높아심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식의 성품에 머물러서라는 의미는 칠식인 자의식이 작용하지를 않고 전오식과 제6의식이 작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칠식은 뭐예요? 나 아만 아의 아견 아치가 작동되지 않고 그냥 온전히 뭐예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맛보는 것을 맛보고 이런 식이 된다. 그리고는 그 제6의식이 뭐예요? 이거 하나를 이건 소리구나 저거는 이렇구나 하고 그냥 분류하는 거죠. 범주하는 이런 거.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한다. 옛날에 어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한 학생이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다 난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갖고 그 지도 교수가 또 어머니 통해 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를 좀 설득해 주라고. 갑자기 어느 수행단체에 갔다 오더니 이게 다 문제구나. 난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겠다. 왜 그 느낌과 생각이 없는 그 멸수상전 있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걔 만나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 컴퓨터 관련 작업이었는데 굉장히 뭐예요? 논리적 사고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전공이었는데 어느 날 일주일 수행하고 와가지고 지금부터 난 생각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마나의 악연아치 칠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느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거지 거기에 나의 주관적인 아마나의 악연 아치로 채색하지 않는다. 양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치의 수면을 그랬어요. 자, 이치의 수면이 뭐냐? 이치 두 가지란 뜻입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집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환경 문제와 온갖 범죄와 온갖 지금 겪는 거 다 이 이치 때문이죠. 이치의 수면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만, 내 가족만, 내 집만 깨끗이 하면 된다. 나에 있는 영역만. 그래서 온갖 해로운 요즘 지독한 그런 약품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씻어서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게 되고, 또 내 공장이나 내 환경에서 그걸 내가 조금의 세이버 돈을 좀 아끼겠다고 해서 공기를 오염한다든지 물을 오염한다든지 온갖 것이 그게 돌고 돌아 결국은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옆집하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끼리도 그렇고 지구 저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주체하고 대상을 근데 이렇게 서로가 관계없는 것처럼 완전히 고유한 분리된 것으로 독립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게 이치예요. 그렇게 인식해서 집착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수면이 뭐냐? 밑에 나와 있어요. 수면이라는 게 잠재되었다, 무의식이다, 또는 저는 중독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약물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정신적 중독도 있는 거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에 중독되어 있냐? 너하고 내하고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남남이다.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죠? 내가 즐거우려면 당장 내한테 가장 가까이 내 옆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내가 즐거워지죠. 나만 즐거우려고 옆 사람을 괴롭히거나 기분 나쁘게 대하면 어떻게 되죠? 그 환경을 내가 온전히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관계일수록 철저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즐겁고 싶으면 내 옆 사람을 즐겁게 해줘라. 그러면 나는 그냥 즐거워진다예요. 그래서 이 이치의 주객으로 따로 생각해서 너하고 나하고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중독된 상태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조복하고 단멸할 수 없다. 유식의 성품에 머물지 않는 한은 주객이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실체라는 집착에 중독된 사태를 치유하고 해독할 수 없다. 조복의 의미입니다. 자, 이치의 수면, 조복, 단멸이 이치가 어느 시기에 잠재되고 중독되어 있나. 주객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어느 시기인 것 같아요? 칠식, 저장식의 종자. 네, 칠식도 맞는데 근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예 종자예요. 저장식의 종자돼서 이것이 싹 튼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장식의 종자를 물론 칠식이 저장식에 바탕을 해서 그렇게 실제로 육식을 사주하긴 해요. 근데 근본 그거는 저장식에 잠재되어 있다. 아예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저 의식 수준에서 육식 수준에서 난 진짜 이제 마음 비웠어. 그래, 내가 진짜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았더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정말 깊은 뭔가를 일으킨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왜? 육식 수준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칠식에 담을 이게 장벽을 넘기가 그래 쉽지가 않아요. 칠식의 장벽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가의 예술품이나 아니면 어떤 작품이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다 유식을 잘 공부하고 나면 우리는 그쪽 분야를 별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뜩 보면 이게 이 화가의 작품이 육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게 조각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칠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지, 저장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초월된 건지 우리는 좀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 수준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가죠. 근데 보통 대중은 늘 육식 수준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홀딱홀딱 너나 할 것 없이 넘어가서 늘 시임하면 사기를 받는 거, 배신감을 느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만약 연애를 한다 그러면 사랑을 고백했다. 난 너 정말 너를 사랑해. 이 세상에 정말 난 정말 내가 죽는 힘을 다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육식에서 했는지, 칠식 수준인지, 팔식 수준인지 구분도 없이 그냥 날 사랑하나 보다 이러면서 내가 감동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정말 깊은 저장식 수준에서 사랑한다면 뭐 굳이 그렇게 막 말로서 고백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동으로 다 나타나죠. 에너지로 다 느낄 수 있어요. 습기, 종자식이요. 다 알 수 있는데 막 말로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근데 사랑하게 아니죠. 그 바꿔 말하면 그 이면은 금방 뭐예요?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고백할 때 참 귀엽구나, 내가 정말 평생 사랑할 만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고백을 듭쑥 받아도 되지만, 바꿔서 지금 날 사랑해줘 하는데 아유 아니다 이러면 뭐예요?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걸 막 듬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장식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귀신론에서 제가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게 저장식의 종자인데요. 저장식의 종자가 이게 팔식에서 이게 원효스님이 나눠 놓으신 건데, 저장식 귀신론에서는 업상, 전상, 현상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종자로 있다가 이게 뭐예요? 전한 뒹굴어서 어찌어찌 돼서 이게 인식 주체로 나오고, 전상이란 게요. 그 다음에 현상하면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이 된다. 내 마음 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넘어가는 게 지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칠식 자의식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만, 아에, 아견, 아치로 작동이 돼요. 육식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육신을 상속상 해갖고 계속 뭐예요? 아만, 아에, 아견, 아치가 계속 작동되면서 그 다음엔 뭐 계속 이게 연속적인 게 돼요. 원래는 그냥 일어났다 내려가고 일어났다 내려가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 뜩 일어날 때 내가 확 잡아서 계속 뭐예요? 아만, 아에, 아견, 아치, 이게 나한테 이롭나 안 이롭나 비교하고 우월한가 열등감, 뭐 내가 어떤 견해 이런 걸 내기 때문에 뭐 이게 연속된다. 뭐든지 이 전형적인 예가 우리 일상에서 보면요,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좀 혹했어, 매력적이야.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도 이간질. 제가 이해가 너무 나쁘죠.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하여, 그래서 이간질가 내가 좀 뭔가 섭섭해. 옆에 아닌 말 없는 말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럴 때 뭐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계속 이다 아니다, 나는 뭐예요? 섭섭한 거나 아니면 나는 그게 생각 안 한다, 역시 뭐예요? 나의 칠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러면서 막 따지고 나면 진흙탕 뒹구는 게 되는데 나만 쏙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끼어서 막 하면은 끝이 안 나고 둘이 계속 좋을 건데, 내가 싹 빠져가 한 1년쯤 지나면 저 둘이가 벌써 안 좋아. 그 전에 이 사람은 사귀 말아야 돼, 좋아야 돼 이렇게 하다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가 빠져 있어 보면 둘이서 부딪히게 돼. 그래서 어느 한쪽이 빠져주면 뭐예요? 그게 계속 상속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 심지어는 뭐예요? 계명자는 언어화, 개념화를 해서 굉장히 굳어지는데, 내가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주장하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지만 도저히 들을 기가 없거나 안 될 때는 뭐예요? 내가 침묵한다. 계속 착각이나 심사이나 표상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라앉을 건데, 계속 같이 논쟁을 하고 따지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주 굳어져요. 아주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해지기 전에,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니다 싶으면은 침묵해서 시간이 흐르면 뭐예요? 그냥 좀 돌아올 텐데,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기까지 하는가, 이제 심한 말로 내가 화가 나니까 더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가면 더 좋았을 걸 하는데, 이제 지독하게 서로 핥히고 헐뜯고 그러면 이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굳어져서 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왜? 육식으로 가서 말하고 신구의 사법을, 감정을 내게 되면요, 그것이 언어 개념화가 돼서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으로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뭐예요? 고요히 침묵하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또 좋았던 사이는 뭐예요? 상대방도 편안하게 그때 내가 좀 심했다 이렇게 되는데, 같이 감정이 나서 핥히면. 그러니까 칠식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 이 말. 유식 수행 1단계가 뭐냐 하니까,
자, 식을 일으켜서 그랬을 때 대보리심. 정말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자리 이타행을 닦는 단계. 1성에서 25성까지를 잘 이해하고 나면 저절로 뭐예요? 마음이 일어난다. 어떤 그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자리 이탈.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왜요? 우리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니까 서로 철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니까 선한 의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도 뭐예요? 늘 상대가 좋기를 바라고 상대도 행복하길 바라고. 왜? 연기적 관계니까. 궁극에 가면은 연기를 잘 아껴둘라 그랬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연기라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연기적 관계구나. 철저히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연기적 존재구나 하는 거예요.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상황 따라 조건 따라서. 자, 그래서 왜 내를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를 이롭게 해야 되는가?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게 곧 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상대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닦는 단계.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러려는데 그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은 그게 어느 방향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식의 양상과 성품에 대해 깊이 믿고 이해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유식이 지금 1단계가. 그 다음에 이 말은 좀 어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초발심에서 10회양까지 10가지 믿음과 10가지 머무름과 10가지 행동과 10가지 뭐예요? 내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면 이건 내가 다 잘나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늘 뭐예요? 돌리는 거죠. 내가 오늘 한 선행에 대해서도 나만 이게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애써서 된 거다 하기보다 내 이 선행에 함께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8번째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왔고 이렇게 보다는 뭐예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사히 많은 알게 모르게 인연한 뭐 차가 있었거나 버스로 태워준 기사님이 있었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좀 빨리 나올 수 있었거나 아니면 가족이 좀 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거나 알게 모르게 수많은 또 이런 공간을 빌려줬거나 또 우리 여기 수고하시는 PD님이나 이렇게 카메라 분이나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인연들 그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해양이에요.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결과를. 자, 그래서 자량의 수행은 아직 유식의 진열을 증득하지는 못했어요. 1단계에서는. 완전히 증득하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우리가 1성에서 25성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뛰어난 이해를 해요. 우리가 이해한 그 힘에 의지해서 드디어 수행을 닦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닦냐 수행을 어떤 식의 수행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자리 이타라 그랬잖아요. 나를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37조도법이라는 게 37가지. 또 상대를 이롭게 하는 수행으로 사서법과 사무량심이 있어요. 나를 이롭게 하고 타자를 이롭게 하는 걸로 육바라밀 수행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우리가 1단계의 복과 지혜를 복덕과 지혜를 이렇게 준비하는 축적하는 쌓는 단계가 바로 37조도법. 이 연기적인 거라서 나를 이롭게 하고 타자를 이롭게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자리 이타예요. 그런데 어디에 더 초점을 뒀냐 했을 때 37조도법은 내 지혜를 쌓는데 자리에 더 초점이 있고 사서법이나 사무량심은 타자를 이롭게 하는 데 더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이것도 자리가 돼요. 그런데 나와 타자를 동시에 이롭게 하는 걸로는 대승의 수행의 대표적인 걸로 육바라밀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늘 뭐예요?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절도 뭐였냐 이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출발할 때. 아직까지 완전하게 단단하게 굳어지지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굳어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아스팔트나 뭐 길을 하나 닦을거나 뭐를 이렇게 했을 때도 완전히 뭐예요? 페인트가 마르기 전까지 어떻게 하죠? 줄을 쳐놓잖아요.
그 기간에는 좀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듯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내가 완전히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악우를 멀리 해야 돼. 내가 너무 유혹에 아직은 쉽게 빠져들거든요. 그 악우를 뭐예요? 내가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요. 상대를 내가 지금 충분히 설득해서 같이 수행에 끌고 올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좀 멀리 해야 돼. 수행을 이롭게 하는 선우를 불보살 스승으로 섬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사수 과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복을 쌓아야 한다. 어떻게 해요? 자리 이탈을 해야 된다. 요익 중생을 하고 이고등락을 하는 방법이 자리 이탈하는 거죠. 나를 이롭게 하고 타자를 이롭게 하는 거. 자리에 초점을 둔 거는 내 안에 지혜 종자를 심는 수행인데 37조도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자를 이롭게 하는데 초점을 둔 거는 내 외부와의 관계에 복의 종자를, 인연관계의 복을 심어요. 인연에도 복을 잘 심어야지 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7조도법, 사무섭법, 사무량심, 육바라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거 데니엘 시걸 것도 이게 설명을 드릴까요? 마음은 내보다 훨씬 크다. 요새 이게 내가하게 나오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자아가 내 몸 안에 있다고 믿는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항상 뭐예요?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분리시켜. 내 나와 내 아닌 걸. 그래서 치유에 관심을 둔 우리는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게 편으로. 개인, 가족, 사회를 위해서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취약함을 자각을 해서 우리가 분리된 부분을 통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뇌 과학자도 이런 말을 해요.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